안녕하세요, 파테입니다. 이번 영상은 7월 1일에 진행한 와인 글라스 데이 10회차 후기 영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샴페인 같은 경우는 미니에르 인플루언스 로제 브리 넘빈티지입니다. 저희 이제 글라스데이 단골 손님이시죠. 파티니 또 와주셨고 역시나 세 잔의 3글라스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계절에 잘 어울리는 로제 샴페인입니다. 이제 미니에르라는 그 와인 브랜드에서 만들어지는 인플루언서 로제라는 큐베고요. 이 큐베를 조금 설명드리면 이제 제가 여러 번 샴페인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는데 RM 샴페인 하우스고요. 그래서 직접 재배된 포도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와인인데 넘빈 샴페인인데 블렌딩 자체가 넘빈도 다양한 형태로 할 수가 있거든요. 가장 유명한 게 샤크셀로스의 솔레라 방식이라든지 또는 루이 로드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선택된 빈티지의 와인들만 셀렉한다든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얘는 최근 2개 큐베를 섞는 형태고요. 지금 요 큐베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포도를 대략적으로 뒤쪽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19년도를 한 81%, 그리고 이 18년도 큐베를 19% 정도, 이 두 가지 큐베를 섞어서 만든 그런 와인이고요. 품종은 세 가지, 샴페인에 많이 쓰이시는 세 가지 품종을 모두 블렌딩한 형태인데요. 피노누아 29%, 그리고 피노 미니에가 31%, 샤르도네가 이제 30% 정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로제 샴페인이다 보니까 얘는 세니의 추출 방식이 아니라 블렌디드 방식을 썼는데 마지막에 스틸 피노는 6% 정도 섞어서 만든 큐베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샴페인에서 로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많이 만들죠. 세니 방식으로 해서 어떤 피노누아나 미니에만을 만드는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레드를 만들듯이 어느 정도 색을 추출하고 나서 그 상태로 와인을 만들고 껍질 제거하는 형태.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이 기포 발효를 하는 시점에 이제 스틸 와인을 섞는 방식을 쓰거든요. 얘는 후자에 해당하는 와인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샴페인, 예를 들면 화이트 샴페인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일반적인 샴보다는 조금 더 씁쓸한 느낌이 있지만 근데 입맛을 돋궈주는 식전 역할을 굉장히 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향 자체가 조금 시트러스하지만 오렌지나 자몽의 느낌들이 잘 나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수업해 드릴게요. 이제 먼저 색상 같은 경우는 로제 와인답게 자몽 색상이 주를 이뤘고, 근데 살짝 기울여서 좀 그 와인이 옅게 흩어지면 약간 핑크색으로도 좀 보였습니다. 향 같은 경우는 약간의 브리오슈, 그리고 구릿함, 그리고 익어가는 듯한 빨간 사과가 연상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허니 뉘앙스가 이제 같이 올라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몽청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맛은 입안에서 이제 그 아래 잇몸을 약간 간질간질거리는 이제 조밀한 기포감이랑 이제 목 넘김 후에 그 산도 대신에 떫은 맛이 이제 입안에 남았는데 그 피니시가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맛이 조금 주시해졌는데, 일반 샴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사과 주스 느낌으로 단조롭게 빠졌다면, 이제 미니에르 같은 경우는 그 떫은 맛이 남아서 그런지 조금 더 감칠맛 있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와인은 로베르드 노정의 마콩 빌라지 레 샤르딘 2022입니다. 네, 두 번째 와인입니다. 재밌는 그림이 있는 그런 와인인데요. 얘는 이제 로베르드 노정이라고 하는 약간 마콩이라는 푸이피세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와인 메이커고요. 얘는 르 샤르딘이라고 하는데 마콩 빌라주 큐베에 해당합니다. 근데 샤르딘이 프랑스 불어로 요 정어리 요 생선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요 메이커가 이제 자기의 요 큐베 자체가 굉장히 생동감 있는 그런 와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하고요. 또 다른 거 직관적으로 이제 라벨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해산물이라든지 생선류와 요리에도 꽤 잘 어울리는 그런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라벨에만 그림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코르크를 오픈할 때 보니까 코르크에도 이렇게 정어리 그림이 예쁘게 조금 있었어요. 굉장히 위트 있는 생산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재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일반적인 이제 부르고뉴의 샤르도네 생산하는 것보다도 이제 오프 숙성 기간 자체를 조금 길게 가져갔더라고요. 이쪽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바라트라고 해서 오프 숙성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20개월 정도 숙성을 했습니다. 보통은 12개월 내외에서 길게 가더라도 15개월 정도 생산하는데 조금 더 길게 가져갔던 얘기는 아무래도 효모와의 접촉 시간을 조금 늘려서 효모의 풍미를 조금 더 가져간다든지, 또는 이제 견과류나 너트한 느낌 자체를 조금 만들기를 원하고
조금 공기와 접촉을 통해서 산화에서 오는 어떤 느낌들을 완전 충분히 입히기 위해서 만들었다 생각하면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루치하지 않은 게 유호크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얘 자체를 젖산발을 통해서 라운드하게 깎아두지 않고요. 굉장히 선이 날카롭게 이렇게 와인을 만들어뒀거든요. 그래서 조금 상반된 느낌을 가지는 재밌는 와인이라고 생각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좀 이지. 색상 같은 경우는 약간 내추럴 와인답게 탁한 연노란색으로 이제 조금 보였고, 향 같은 경우는 내추럴 와인 특유의 산화 뉘앙스와 그리고 곡차 뉘앙스가 있었는데, 근데 그게 막 호불호가 갈릴 만큼 튀지 않고 약간 상당히 좀 잘 정제되고 절제된 느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아무래도 샤르도네다 보니까 이제 시트러스한 과일 향이 조금 많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안에서는 이제 그 혀를 이제 콕콕콕 찌르는 산미와 이제 피니시 후에 이제 찾아오는 그 드라이함이 매력적이었고, 와서남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쥐라 스타일과 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마셔보니까 확실히 이거를 블라인드로 받으면 마콩이라기보다는 저도 쥐라를 먼저 떠올릴 것 같은 그런 내추럴함이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내추럴 스타일로 만들다 보니까 호불호가 상당히 갈릴 것 같은 와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와인은 리폰 팀커스필드의 머추어 바인 피노누아 2019입니다. 아마 오늘 이 와인을 드시러 많이들 오셨을 것 같은데요. 얘는 이제 그 뉴질랜드의 리폰이라는 와이너리고요. 뉴질랜드의 로만의 꽁띠라고 불리는 와인입니다. 팅커스필드라고 하는 싱글 빈야드 규배에 해당하는데, 리폰에서도 굉장히 상위 규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팅커스필드에 있는 그 피노누아는 약 100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얘는 이제 오크 수성 기간 자체를 조금 길게 가져와서 정확히 몇 개월 했다라는 내용은 없지만 백내용을 보면은 겨울을 2번 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늦가을에 수확해서 이제 겨울을 2번 날려면 제 생각에 최소한 15개월 이상 숙성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섬세하고 여리여리한 느낌은 아니고요. 조금 더 자두라든지 또는 이제 조금 머스크한 느낌이나 조금 더 진한 느낌의 피노누아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남성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뉴질랜드 피노면 딸기딸기하고 그런 느낌들, 단 느낌이 많은 걸 떠올리실 텐데, 그 느낌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조금 와닿으실 거고요. 그 입에 머금었다가 삼키고 나서 굉장히 긴 피니쉬를 가지는데 꽤나 버스럽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냈을 때는 감히 신대륙에 특히 뉴질랜드를 콜하기는 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꽤 좋은 와인이고요. 뭐 항상 평론가들의 점수, 좋은 점수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규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테스팅해 보시죠. 색상 같은 경우는 이제 붉은 루비 색깔로 이제 좀 보였고, 향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담배, 흙, 머스크 같은 이제 무거운 향이 이제 가장 먼저 느껴졌고, 적으로 이제 무거운 향이 이제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적당히 그 붉은 가시를 눌러주면서 그 눌러준 사이로 붉은 가실이 이제 조금씩 올라올 때 그 향이 좀 잘 섞이면서 상당히 저는 매혹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수박 껍질 부분 그리고 메론 껍질 같이 약간 그런 방류에서 느낄 수 있는 청량한 뉘앙스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르고뉴의 피노누아와 다르게 뭔가 질감이 조금 더 두터운 탁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뭐 부르고뉴 피노누아는 약간 입안에서 질감이 좀 투명한 청정수 같은 이미지라면, 리폰은 이제 맑지만 그 중간중간에 고운 모래도 같이 흘러가는 냇물 같은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피니시에서는 말린 꽃향과 잘 익은 붉은 가실이 좀 느낄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 이제 뉴질랜드 피노누아를 약간 10만원대 중반을 경험한 적이 거의 처음이기는 한데, 제 생각에 뉴질랜드 피노하면 좀 가성비 좋고 마시기 편하고 뭐 붉은 가실이 팡팡팡 튀는 그런 이미지를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단단하고 힘있게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걸 이번에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이제 세 종류의 글라스를 마셔보았는데요. 매 회차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떤 한 와인이 좋았던 거나 아니면 진짜 모르겠거나 이런 경우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제 그 세 잔이 모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미니에르 같은 경우는 제가 블랑드 누아 샴페인을 제일 좋아하지만, 그 다음은 확실히 로제 샴페인을 조금 더 선호를 하구나를 느낄 수 있었고,
로베르트 조정 같은 경우는 내추럴 와인이 주는 그런 선한 뉘앙스는 확실히 저한테는 호의 영역에 있다라는 거를 이제 좀 확실히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리폰 같은 경우는 피노누아 품종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생소한 그 높은 금액대의 뉴질랜드 피노긴 하지만 그래도 그 금액대에서 보여주는 피노의 퀄리티를 좀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제 글라스데이 주제는 이제 무더운 여름을 맞이해서 샴샴샴으로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샴페인의 종류에도 뭐 블랑드 블랑, 블랑드 누아, 뭐 로제 블렌딩, 뭐 다양한 종류가 있고, 또 RM이라든지 NM이라든지도 이제 다양하게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제에서는 또 어떤 다양한 샴페인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면서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